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이 지난주에는 3거래일 쉬어가더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장중에 9%대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현재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다들 이 우리 기술 밀릴 때 정말 끝나버렸다,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면서 절망하고 계실 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폭락장이라 하더라도 세력이 만들어 놓은 기술적 반등의 맥점은 반드시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짚어드렸던 그 저점 자리에서 드디어 이 가뭄의 단비 같은 반등이 연속적으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주주님들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고 일단 한숨 돌리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반등의 목표가까지 미리 다 계산해서 짚어드렸는데, 자, 6일 전 이제 막 반등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 목표가 말씀드렸던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최소 반등 파동이 30%인데 그럼 볼까요 한번? 자, 저점 대비 30%라고 하면, 자, 그럼 이 15,000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라인 때까지는 사실상 터져주는 게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정석이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약한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제가 12,000원 초반대 여기서 지지를 했던 자리고 그게 지금 다시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반등이다 하더라도 이 12,000원의 가격은 한번 넘겨주는 흐름이 나와주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보신 대로 정말 최소한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12,000원은 터치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 12,000원을 터치를 해준 겁니다. 하지만 주주 여러분, 지금 상승이 나오고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절대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나온 이 반등이 세력의 마지막 털기를 하기 위한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바닥을 다지는 신호인지 오늘 영상에서 저 맥정 코치가 완벽하게 해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서 우리 기술은 제가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의 추세대 안에서 하락 세기형 형태로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패턴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고 말씀드리면서 호가창이 아무리 무섭게 흔들려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분명히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과거에 과대낙폭이 발생했던 흐름들을 전부 하나하나 뜯어드리면서 신신당부를 해드렸죠. 자, 주식판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바닥에 공포에 질려 개인들의 물량이 전부 다 털려버리면 어마무시하게 이제 그때 투매가 떨어졌죠. 7월 29일 날. 거기서부터는 주포 세력들이 귀신같이 올립니다. 헐값에 싹 매집을 해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멱살 잡고 올려버린다고요. 그럼 이 밑에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하단을 터치하는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바닥에서 털려버렸구나 이렇게 자책을 하다가 눈앞에서 현재와 같이 지금 이 강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장대 양봉이 솟구치면 그만 또 그때 이성을 잃어버리고 포모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만 놔두고 이대로 이제 점상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래서 현재 같은 이 양봉에서 또 흥분을 해가지고 덜컥 추격 매수를 해버린다는 거죠. 본전 찾겠다고 무리한 물타기 매수까지 연결해서 오는데, 근데 여러분 팩트는 뭐예요? 그렇게 흥분해서 내동매매를 또 현재 위치에서 해버리면 다시 한번 고점에서 세력들에게 완벽하게 물려버리는 겁니다. 자, 저 맥정 코치는 현재 자리에서 뭘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절대 매수 버튼 안 누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어디서 미련 없이 우리가 매도를 치고 엑시트를 할까? 지금 그 타점만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락 파동에 대한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가격을 다 계산해드렸죠. 최소 반등이 나오더라도 12,000원 넘겨줄 건데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면 15,000원까지도 이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12,500원 가격적인 저항도 보이죠, 여기 지금. 그런데 지금 위에 뭐가 또 있습니까? 이동평균선 저항도 있어요. 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현재 5일선을 깨지 않은 상태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 급등이 사실상 터져 나온다 하더라도 이 하락폭에 대한 맥시멈 15,000원 가격 라인에 근접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매도를 노려야 된다 이겁니다. 절대 여기서부터 쭉쭉 뻗어나가면서 V자 반등을 만들 거다라고 맹신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환호할 때가 아니라 무서운 저항이 어디에 또 아리를 틀고 있는지 면밀하게 체크를 하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투매 뒤에는 현재와 같은 기계적인 급반등은 터져 나오지만 우리는 이 흐름을 철저하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는 거지 절대 대세 상승 추세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달콤한 반등 뒤에는 필연적으로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쿵 하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저처럼 이제 찐바닥이라고 공포에서 헐값에 매수한 사람들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할 거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터져 나올 거고요. 그동안 이 꼭대기에서 지독하게 물려있던 사람들은 본전 탈출 악성 매물이 위에서 같이 또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좀 오른다고 지금 호재의 뉴스를 또 찾아보면서 헛된 희망 회로를 돌리실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를 하고 철저하게 기계적으로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앞의 차트가 지금 급등한다고 해서 전용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미리 세워둔 계획해둔 그 시나리오대만 딱딱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엑시트를 노려봐야 되냐? 단기 고점이 나오는 상황은 매번 비슷합니다. 분봉에서 자세히 보자고요. 매번 우리 기술은 하락이 발생이 되면 기술적 반등 구간은 매번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1번과 2번과 이 3번이 기술적 반등 구간인데 그 자리를 한번 보면 하락을 하던 주가가 맥점을 돌파하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렇게 일정한 가격대를 두드리다가 이 가격을 넘어가지 못할 때 그러면서 매도 물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두드러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현재 물량 일부를 꼭 팔아줘야 됩니다. 매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반등치, 목표가 근처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바로 가격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음 하락 구간에서도 기술적 반등은 터져 나왔죠. 아주 단기간에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또 일정한 가격을 두드리더니 그리고 나서 이 아주 급격한 매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맥점이 깨질 때 남은 물량도 완벽하게 엑시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의 원칙 그리고 저만의 기준점이란 겁니다. 기준점. 자, 우리가 이번 반등 예측을 하고 먹을 수 있었던 이유도 말씀드렸죠. 맥점이 돌파가 될 때까지는 세력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돌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같이 맥점에서는 지지를 만들고 상승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3일 전 영상에서도 제가 그래서 1,500원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이날이 되겠죠. 이 가격이 깨지지 않으면 맥점에 대한 추세가 완벽하게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홀딩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보시다시피 맥점이 유지가 되니까 바로 오늘 7%, 8%짜리 양봉이 바로 터져 나오는 거죠. 이제 내일이 되면은 이 맥점 역시도 밴드도 이렇게 각도가 살아납니다. 이 각도가 살아나는데 주가가 맥점을 깨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우리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매도를 고점이 두드리는 가격 저항에서 해주고 그리고 맥점이 깨질 때 전량 엑시트를 하자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앞에 언제입니까? 6월 10일 날 이 기술적 반등이 터져 나올 때도 똑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13,200원일 때니까 이날이 되겠죠. 우리가 오른쪽 라인에서는 이제 1차라도 매수를 해둬야 된다.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맥점이 돌파가 되면 비중을 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터져 나온 게 바로 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그런데 깨지면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뒤에는 아주 지독한 조정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가 될 때 우리가 홀딩을 하지만 깨지게 되면 이러한 투매가 떨어지는 거고 돌파가 될 땐 가져가지만 그래서 이 3만 원일 때 깨진 라인에서 제가 전량 엑시트까지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승 먹고 하락은 피하고 상승은 또 챙겨 먹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정이면 조정이라고 말씀드려요. 왜? 주가가 밴드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럴 땐 매매를 하지 마시라고 하죠. 그리고 돌파가 되거나 돌파가 기대되는 위치에서는 매수를 하라고 하죠. 지금도 올라오고 있지만 자, 유지가 더 될 수 있죠. 그래서 50% 반등 목표치 15,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 흐름이 15,000원까지 가더라도 맥점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져야 되는 거지. 올라가는 와중에 깨져버리게 되면 미달 파동으로 끝나면서 우리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코스닥이 강세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어마무시한 자금 쏠림이 발생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두면서 그 자금들이 매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코스닥으로 전부 지금 유입이 되는 거예요. 코스피는 약세지만 코스닥은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여기서 지금 무려 8거래일째 연속 양봉을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이 추가적으로 뜬다 하더라도 이러면 이제 단기 과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 이동평균선 900이라는 가격적인 저항 보이시죠? 그럴 때 그 자금이 이제 일시적으로 삼전하이닉스로 가면서 얘네가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약간의 전환을 해주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이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구간 우리 기술도 조금 더 양봉을 만들 수는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돌파를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이 다음에 오는 소나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이 매도가 나올 거라는 걸 아는데 그 소나기를 전부 다 맞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같이 어마무시한 낙폭과대가 떨어지게 되면 그 기술적 반등이 끝자락에서는 지금과 같이 어마무시하게 강하게 발생하지만 항상 그 뒤에는 다시 매도 역시도 강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기존 보유자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이 말 무시했다가 지난번처럼 이 하락 조정 전부 다 또 두들겨 맞는 겁니다. 혹시 또 대응을 못하신 분들 계실까봐 높아심에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점이 왔을 때 더 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 지난주만 보더라도 제가 꼭 여기서는 확인 거래를 해야 된다고 했죠. 완벽하게 깨지기 전까지는 파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미 지금 반등이 꽤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리 팔아보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자, 바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가 매수를 외치는데 이 자리는 더 빠질까봐 공포 때문에 매수에 손이 안 나가잖아요. 그죠? 매수라 이야기했지만 매수 못하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닙니까? 즉 제가 늘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피 같은 돈이 걸린 이 실전 매매에서는 감정이 섞여버리는 순간에 무조건 세력들의 엇박자 장난질에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해도 이번에 보셨겠지만 지수가 빠져버리니까 전부 다 급락이 떨어버리는 것처럼 이번에도 호재가 떴다고 분명 고점 간다고 지금 희망으로 돌리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번 반등에 또 다시 한번 이 엑시트를 못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부터 목표가를 12,000원 1차 잡아드리고 15,000원을 정확하게 잡아드렸었던 것처럼 앞으로 세력들이 어디서 흔들고 어디서 끌어올릴지 이미 제 머릿속에는 전부 다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다는 거죠. 자, 일하시느라 차트 볼 시간 없으신 분들 그냥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신호대로 기계적으로만 대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번호까지 절대 망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복잡한 현재와 같은 이 기술적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은 제가 전부 다 대신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에 찍힌 가격만 확인하시고 편안하게 돌파 나올 때 매수하시고 그리고 깨질 때 매도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 세력의 패턴을 철저하게 역용해서 이번 고점에서 완벽하게 엑시트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수익 극대화를 완벽하게 해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번호 하나하나 전부 다 저장을 해뒀다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이렇게 두드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절반 익절하자고 할 거고 혹은 말씀드린 대로 이 맥점이 완벽하게 깨져버린 상황이 나오면 익절해야 되는 그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본업 중이시더라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실시간 맥점 타점 문자로 정확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사인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또 놓치게 되면 이 익절 타이밍, 탈출 타이밍을 또 놓치게 되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 문자를 다 보내두셔야지 제가 전부 다 챙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영상 보는 즉시 문자 남겨주셔야 됩니다. 내 피 같은 계좌 더 이상 감정에 눌리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지켜내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0,000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0,000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전에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